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.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 관련해서는 일단 lax lending standard, 너무 쉽게 대출을 해줬고, 그 이유는 일단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뭐 투자은행 같은 데 다시 되팔면 되기 때문에, 그러면 투자은행은 그걸 또 증권화 해가지고선 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어떤 환경이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겼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존 헐의 생각은 이렇게 증권화 현상이, 증권화 사슬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align the interest of originator and investor, 그러니까 그 투자은행이 이제 증권을 팔아서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근본적으로 한다고 보면, 먼저 그 은행들이나 또는 뭐 상호신용금고 같은 곳에서 대출을 할 때 그 이 둘의 그 어떤 그 인트레스트를 서로 얼라인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그 일단 모기지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금방 팔아버리지 못하게 하고 일부분은 그 지분을 갖도록 하면, 그 처음에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그 주체와 그 다음에 그거를 사가서 증권화하는 주체 사이에 서로 그 인트레스트가 온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, 단기 업적에 의해서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단기 위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1년치 업적을 보고 보너스를 주는 이런 식의 보상 체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. 좀 중장기적으로,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정도의 그 어떤 저 실적에 기초해서 보너스를 줄 필요가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성의 문제입니다. 이게 ABS도 그렇지만 이제 한번 ABS CDO까지 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금융상품이 되고, 풀 A도 위험한 상품이다 라고 인식이 되면, 그 모기지 풀을 가지고 ABS나 ABS CDO를 만드는 상황에서, 그러면은 뭐 다른 상품들은 뭐 거래조차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러한 그 자산 유동화 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ABS 상품 또는 ABS CDO를 만드는 상품 그 주체, 주로 이제 투자은행들이 되겠는데, 이런 데서는 이런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강구를 좀 해야 된다. 그런 예로 지금 그 소프트웨어 위험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.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ABS나 ABS CDO를 만드는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이 ABS CDO 상품 가치 평가를 하고 외부에는 그걸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상품을 팔았다는 겁니다. 그러자 이제 2007년도처럼 그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 평가하는지도 모르겠고, 그러니까 그 뭐 속된 말로 재발등을 찍은 거죠. 이런 그 투자은행들은 투자자들의 그런 금융 상품들이 이제 거래가 또 안 되게 되고, 또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치가 더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모형이 이제 필요하다. 그 모형이 필요한데, ABS CDO 같은 거는 CDO 스퀘어 라는 상품과 사실은 개념적으로 비슷한 거죠. 근데 이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모델이 없으면은 위험 관리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품들의 가치 평가가 소위 그 ABX라는 그 지수를 통해서 그 CDO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가치 평가가 되게 되는데,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서
ABX 그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고, 따라서 이거랑 연계돼서 가치평가가 되는 CDO들은 이제 다 같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제대로 된 모델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그 위기 상황에서의 그 어떤 스트레스 테스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좋을 때 뭐 마감값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, 아주 위기 상황,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마감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,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. 신테틱 CDO라고 하면은 그 CDS와 그 안전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그 합성 CDO입니다. 합성 CDO인데 기본 그 취지는 이제 회사채 같은 것을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으면은 이제 위험 가중치가 높아서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이거를 일종의 편법으로 그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 회사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CDS를 팔고 국채 투자를 하면 마치 회사채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데, 여기다가 이제 CDO 도관을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합성 CDO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여긴 지금 트란시에 1, 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, 그 도관을 통해서 에쿼티 트란시에, 매치 트란시에, 그 다음에 시니어 트란시에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CDS의 그 가치, CDS 그 스프레드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한 인덱스가 이제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. 그 유럽에서는 iTrax 그 지수를 활용을 하는데 125개 회사를 가지고 이제 만든 지수입니다. 이 중에서 일단 로스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0에서 3%까지는 이제 에쿼티 등급의 CDO가 소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 그 로스가 발생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매치 등급의 이제 CDO가 그 로스를 소화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에서 유사한 지수가 이제 CDX 지수가 있는데,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에쿼티 등급의 로스가 발생을 할 경우에 처음에 0에서 3% 로스는 이제 그 에쿼티 등급의 그 로스 CDO가 그 소화를 하고, 나머지 매치 등급은 3에서 7%고, 그 다음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의 예인데요. 23bps다.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100만 불 그 프로텍션을 얻고 싶다. 125개 전 회사에 대해서. 그러면은 요만큼의 그 CDS 그 스프레드를 매년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. 반면에 이제 그 11.95%의 의미는 6에서 9%까지 그 프로텍션을 받고 싶다. 근데 예를 들어서 한 6밀리언까지 그 기업 하나에 대해서 내가 프로텍션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그 CDS 프리미엄을 매년 내야 되고, 대신 손실이 6% 되기 전까지는 셀러로부터 어떤 그 페이오프도 받지 못하지만 이제 6%를 넘어서게 되면 큐뮬러티브 로스가 셀러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. CDS 보험금을 6에서 7%로 올라갔다고 할 경우에 6밀리언 보험금을 들었으면 2밀리언이 지급이 되고, 7%에서 9%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큐뮬러티브 로스가 에디셔널 4밀리언을 이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.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이 ABS나 ABS CDO 같은 모형은 이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에 있어서의 그 코릴레이션 가정이 너무 단순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디폴트 코릴레이션을 너무 단순하게 가정을 했고, 정규 분포 가정도 이게 잘못된 거고,